네, 이어서 뉴스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다문화 가정폭력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이 이전과 비교해서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파헤치기에서는 이 같은 다문화 가정폭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얼마 전 이 베트남 부인을 폭력을 행하던 이 한국인 남자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다문화 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최근에 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요, 충북의 다문화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됐죠? 네, 2015년 심중전에는 한 9천여 가구에 이제 불과했지만은 네. 지난해 2017년도죠. 이때부터는 10,000 가구가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렇네요. 이제 지금 올해를 보면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은 네. 1,000, 2,000 가구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 결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다문화 가정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반면에 또 이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정 폭력이라든지 그쵸. 언어 차이로 인한 어떤 이런 갈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2014년 123건에 불과했던 다문화 가정 폭력 검거 건수가 2015년은 782건으로 이렇게 6배나 폭등을 했거든요. 2016년은 976건. 네. 이렇게 점점점 늘어서 아마 이제 2008년 이후 통계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은 1,000여 건이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이제 추측이 됩니다. 다문화 이제 가정 폭력 이제 검거 건수죠. 사건이 돼서 이제 그 경찰이나 이제 입건된 거죠. 2004년 5건에서 2017년에 16건, 지난해는 30건으로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문화 가정의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또 이제 네. 폭력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다문화 가정 폭력의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의 비율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여성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네, 이제 국제 결혼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2016년 말 기준입니다. 네.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는 31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25만 7천여 명이 이제 그 여성입니다. 전체 이제 80%에 육박하는 그런 네. 숫자인데요. 이 80%가 여성이란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 가정 내 가정 폭력 대상자, 주 피해자가 바로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주 여성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 이상 또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어디 나라에서 많이 오는지 예전과 달리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서도 요즘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국제 결혼은 직접 서로 만나거나 네. 과거에는 희귀할 때 그렇게 이제 외국에 갔다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네. 지금은 지인 소개나 종교단체 또 결혼 중개업체 의뢰에 의해서 결혼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 중 결혼 중개업체 통해서 만난 사람이 가장 많은데 상대 여성들은 주로 이제 조선족, 한족 네. 이렇게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만 베트남, 필리핀, 그쵸. 태국 말씀하신 대로 우즈베키스탄 또 러시아까지 이렇게 이제 넓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문화 가정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네. 이 전체 가정폭력 검거 건수에서도 또 만만치 않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떻죠? 다문화 가정 폭력 건수가 자꾸 늘어나서 이제 안타까운데요. 네. 그만큼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이제 커지면서 결국은 남성들이 이렇게 주로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방 경찰청별로 보면 경기도가 1,29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서울, 전남, 경북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다행히 충북은 18건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런 갈등이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많이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재근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국가 이제 인권위 조사를 보면 국내 결혼 이주 여성 중 42.1%가 이제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많다는 거죠. 상당수가 국적 취득 문제 등으로 이제 신고를 꺼리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신변보호 요청이라든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적극 대처하는 이런 방법들을 교육도 하고 알려주고 있는데 아직 그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지자체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언어와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네네. 이게 충분한 교류 시간을 갖고 또 이제 문화를 공유하고 한다면 문제가 네. 적어질 텐데 이게 바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사람을 사고 파는 매매혼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비롯된 문제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요. 실제로도 이런 국제 결혼이 대부분의 매매혼으로 아직까지도 성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중개 뭐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의뢰로 오기는 하는데 네. 아직도 우리가 이제 매매혼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국제 결혼이 아주 폭증을 했습니다. 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사실 그 농촌에 나이 먹은 총각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 문제화가 됐기 때문에 네. 지자체에서 이제 국제 결혼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지역에 3년에서 5년 이렇게 결혼한 농촌 총각 같은 경우요, 35세 이상 된 경우에는 300에서 한 1,000만 원을 이렇게 현금을 지원합니다. 아, 지원금을 또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좀 촉진해 주는 거죠. 네. 이게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도별로 보면 서울과 이제 부산을 그 지역을 제한 전 지역에서 아마 이런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지원금을 줄 만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늘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한 뭐 대비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총각들 장가 보내기 뭐 네. 이런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가정사 문제잖아요. 결혼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개입하는 부분이 한정돼 있습니다. 네. 또 교육도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 외국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교육도 말도 이렇게 배워서 오지만 우리 한국 남성들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도 보통 상대 나라 그렇습니다. 말을 배우진 않더라고요. 또 이제 그 여성이 이제 이주 여성이 오면 그 한국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기를 강요하지 그 우리나라 그 남성들이 그 이주 결혼 상대 여성 아내의 어떤 그 국적의 말이라든지 문화를 배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네. 가정 폭력도 문제지만 네. 이제 이 이주 여성들이 괜히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네.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또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네. 그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중국 장춘의 농촌 총각 이제 결혼을 이제 알선하는데 제가 이제 취재차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보면은 아주 그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돈을 뜯어내는 이런 분도 제가 그렇죠. 현장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 이제 그 뭐 여성들은 네.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못 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음성 경찰서가요, 이 네.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 폭력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예방에 이제 팔을 걷어붙였다고 하던데 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그 음성 경찰서가 최근에 이제 다문화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뭐 어떤 그 결혼해서 잘 살아가는 이런 방법이 내지는 또 폭력, 가정 폭력을 당했을 때 네. 신고 요령 뭐 이런 것을 뭐 그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바람직하죠. 또 사실 이주 여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네. 또 일정 기간 또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또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렇죠. 신고를 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뭐 그 타 지자체나 경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리 충북에서도요, 이 다문화 가정이나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네. 인권 보호 울타리가 생겼다고 하던데 네, 어떤 이제 내용이죠? 충북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가 17일부터 이제 문을 열고서 이제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피해 여성들이 만약에 이제 남성들한테 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뭐 언어 폭행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신고를 하면 보호를 해줍니다. 또 이제 또 보호도 피해 구제도 해주고 또 만약에 여성이 원하면 그 상담소에 오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이런 그 여성 피해 구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직접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겼군요. 이주 여성들이 이런 상담소를 이용을 하면 아마 이제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좋은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다문화 가정 폭력에 대해서 우리 네. 이제 대표님의 개인적인 사견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남성들이 이제 그 나이가 많습니다. 네. 결혼을 이제 좀 늦장가를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우리보다 못 살고 이런 나라라고 생각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 존중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그 여성한테는 이주 여성한테는 우리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라고 강요를 하는데 네. 그 남성들도 역시 남편들도 그 상대 아내의 그 말도 배우고 네.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면 아마 훨씬 더 그 결혼 생활이 좀 여유가 있고 또 풍족해지고 폭력 이런 것들은 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 무엇보다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과정이 가장 그렇습니다.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해마다 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폭력 분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 정책 변화와 함께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개인과 사회의 인식 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뉴스 파헤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정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